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로 헤어지고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홀로 내던져진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글들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두드린다. 그 글들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이 고통 속에서 건져 올린 진짜 지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주저앉고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는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정약용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다. 그의 철학은 책상 앞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배지의 거친 바람 속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비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벼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다르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힌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것은 그의 나이 40살 무렵이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는 고향과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았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연료 삼아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그 안에는 학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답이 거기 있었다. 그렇다면 품격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품격을 외모나 말투 혹은 사회적 지위와 연결 짓는다. 비싼 옷을 입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품격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리 보았다. 그가 말하는 품격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고통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었다. 유배지에서 죄인의 몸으로 살면서도 그는 학문을 놓지 않았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의 삶을 걱정했다. 그 모습 자체가 품격이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출발선에 서 있는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젊은 시절에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우리는 자꾸만 출발선을 따진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한다. 출발선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도착점이라고. 어떤 환경에서 시작했든 어떤 고난을 겪었든 결국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깊은 진실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몸소 증명했기 때문이다. 유배라는 최악의 출발선에서 그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는 도착점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다고. 돈이 생기면, 시간이 생기면, 건강이 나아지면, 아이들이 크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그러나 그 조건은 좀처럼 갖춰지지 않는다. 설령 갖춰진다 해도 또 다른 이유가 생겨난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시작했다. 그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아니,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공자는 말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핀다고. 남을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지, 친구와 사귈 때 믿음을 지켰는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지를 매일 돌아본다고 했다. 정약용 역시 이 성찰의 습관을 삶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생각을 정리하고 매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다. 그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휩쓸린다. 그러나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인가? 돈인가? 관계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당신을 흔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정약용을 떠올려야 한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그는 버텼다. 버티는 것을 넘어 꽃을 피웠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태도 때문이었다. 고난을 저주하는 대신 고난을 스승으로 삼는 태도. 그 태도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부지런함은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다. 부지런하면 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철학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쓴 사람,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 그에게 부지런함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부지런함의 진짜 의미였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게을러진다. 육체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게을러진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정약용은 죽는 날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탐구했고 새로운 글을 썼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다. 우리가 나이를 이유로 배움을 포기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에 한계를 긋는 것이다. 그 한계는 현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힘들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한다고.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고 참을성을 길러주어 그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늘이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물론 그 당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유배지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했을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를 더 깊게 만들었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삶을 결정한다. 같은 고난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한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고난을 나를 파괴하러 온 적으로 보는 사람과 고난을 나를 성장시키러 온 스승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정약용은 고난을 스승으로 삼았다.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공부하고 더 진실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깨달음을 그는 고통 속에서 얻었다. 그렇다고 고난을 반기라는 말이 아니다. 고통은 고통이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미화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파도 아래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닥이 있다. 그 바닥이 바로 나 자신이다. 정약용은 그 바닥을 잃지 않았다.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지켰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이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하는 자기 관리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욕심을 조절하는 것,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분노가 치밀어도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 그는 이것을 수신이라고 불렀다.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했다. 집안이 바로 서려면 먼저 자신이 바로 서야 하고, 나라가 바로 서려면 먼저 집안이 바로 서야 한다는 유교의 근본 원리를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실천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슬플 때 울지 않는 것이 감정 관리가 아니다. 화가 날 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감정 관리가 아니다. 진정한 감정 관리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그 슬픔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분노를 인정하되 그 분노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자식을 잃는 극한의 슬픔을 경험했다. 그 슬픔을 그는 억누르지 않았다. 글로 썼다. 눈물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 슬픔에 삼켜지지 않았다. 슬픔을 통과하여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다. 욕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교묘하다. 처음에는 작고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한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 조금 더 가지고 싶다. 그러나 그 욕심은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욕심은 더 많은 것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간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욕심이 많으면 하늘의 이치에서 멀어진다고.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비울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인다고. 이것은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통찰이다. 욕심의 소음이 잦아들어야 비로소 삶의 진짜 소리가 들린다. 떠올려 보라. 살면서 욕심 때문에 후회했던 순간들을, 더 가지려다가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을, 더 높이 오르려다가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그리고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는지를, 그 가벼움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던 경험을.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지혜가 채워졌다. 오만함을 경계하는 건 역시 정약용 철학의 핵심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이 멈춘다고. 공자도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오만함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내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는 생각,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멈추게 한다. 정약용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겸손함이 그를 끝없이 성장하게 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오만해지기 쉽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새로운 방식을 거부하게 되며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진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기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실학정신은 바로 그 열린 마음에서 나왔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해답을 찾으려는 태도. 그것이 그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로 만들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약용 철학의 가장 실천적인 가르침이다. 우리는 흔히 큰 일에만 집중한다. 중요한 결정, 큰 성취, 눈에 띄는 성공.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다. 큰 일은 작은 일들의 집합이라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정성껏 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는 유배지에서 글 한자 한자를 정성껏 썼다. 제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가르쳤다.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았다.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이 되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건네는 인사, 밥 한 끼를 먹을 때의 감사한 마음,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길, 이런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대충 살아가는 하루들이 모여 대충 살아온 인생이 된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찌른다.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는가? 지나치기 쉬운 이 물음이 사실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부끄러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은 말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됨의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고. 맹자도 말했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부끄러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잘못을 하고도 당당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며, 남을 해치고도 아무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병들어간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남이 보지 않아도 올바르게 행동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하는 군자의 삶이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삶. 그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충만함이 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이 주는 그 충만함은 남의 칭찬으로 채워지는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오래간다.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정약용은 말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기 쉽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의 문제다. 두렵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한다. 실패할까봐, 비웃음을 당할까봐, 잘못될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제자리에 붙잡아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
당연히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다. 그것이 용기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면 시작하겠다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한 두려움은 항상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정약용은 두려움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 걸음이 18년의 유배를 견뎌내게 했고 500여 권의 책을 쓰게 했으며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는 이름을 남기게 했다. 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빠른 결과를 원한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 조금 기다려보고 변화가 없으면 그만둔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느리게 온다. 대나무는 땅 속에서 4년 동안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그 4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의 18년 유배 생활이 그러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끈기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잘 안 된다. 어떤 날은 힘이 넘치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런 날들의 기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끈기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그렇게 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멈추지 않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당혹스럽다. 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된다.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오만함, 내 안의 게으름,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안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이 된다. 유배를 저주로 보는 사람과 수련의 기회로 보는 사람은 같은 유배지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고통을 끝으로 보는 사람과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같은 고통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 정약용은 유배를 저주로 보지 않았다. 물론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시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렵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안다. 그러나 정약용이 보여준 것은 그런 단순한 긍정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수련의 결과였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닦은 결과였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세상을 지키는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영웅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 그러나 정약용은 달리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농부가 성실하게 밭을 갈고, 어머니가 정성껏 아이를 키우고, 장인이 혼을 담아 물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을 지키는 진짜 힘이라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와 닿는가. 우리는 너무 자주 화려함을 쫓는다. 남들이 알아주는 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남들의 눈에 띄는 성공. 그러나 진짜 삶은 그런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지탱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약용이 말하는 진정한 영웅이다. 당신이 바로 그 영웅일 수 있다.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의미를 잃기도 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다. 그 반복 속에 삶에 진짜 의미가 있다고.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그 소박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책임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정약용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랐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학자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썼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에게도 역할이 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이웃으로서의 역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가 우리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책임을 지는 것은 때로 무겁다.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기꺼이 지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다. 정약용은 그런 어른이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 역할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이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동안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성찰하는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라고.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이 성찰의 습관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공자도 말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고. 잘못 자체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돌아보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 성찰의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이고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치이다 보면 정작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 성찰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패턴으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 시간이 그를 변화시켰다. 우리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떨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내가 감사함을 느꼈는지, 이런 작은 질문들을 매일 자신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성찰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며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배움에 대한 태도다. 그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다. 유배지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고 제자들에게서도 배우려 했으며 백성들의 삶에서도 배우려 했다. 그에게는 스승이 따로 없었다. 모든 것이 스승이었다. 풀 한 포기에서도 배우고 농부의 이야기에서도 배우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에서도 배웠다.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태도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우려는 자세. 공자는 말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고.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잘 사는 사람에게서는 그 비결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에게서는 그 원인을 배울 수 있다. 행복한 사람에게서는 행복의 방법을 배우고 불행한 사람에게서는 불행의 원인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교실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 철학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실패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라고.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다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과 실패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를 두려워한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렵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두렵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패보다 더 큰 실패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그는 유배라는 인생 최대의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 일어섬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실패는 정약용의 유배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가. 그러나 그 작은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가. 정약용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긴다. 고난이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말.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알게 된다. 고난을 겪기 전에 나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나는 다르다. 고난은 우리를 갈아낸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긴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정약용은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백성들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게 했고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했다. 고통이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완성시키러 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건강의 문제인가? 경제적 어려움인가? 관계의 상처인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함인가? 그 고난이 지금은 너무 크게 느껴질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을 생각해보라. 그는 18년의 유배를 견뎌냈다.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견뎌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더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약용의 철학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말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의 말은 오락가락하며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바뀐다고. 그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 안에 확고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그 중심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그 중심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 이것들이 모여 마음의 중심이 된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정보가 넘쳐나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비상식이 되고 어제의 가치가 오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정약용은 답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 자신에 대한 정직함, 이런 것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만함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이 정약용 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성공이 오만함의 씨앗이 되고 그 오만함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역사를 보면 이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오만함 때문에 몰락한 사람들, 한때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만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반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진다.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그러했다. 500여 권의 책을 쓰고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겸손함이 그를 끝없이 성장하게 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철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리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다. 고난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오만함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것,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며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들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품격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 품격을 가질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것,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이다. 당신의 삶 속에 이미 그 품격이 있다. 다만 우리는 때로 그것을 잊어버린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 남들의 시선에 흔들려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린다. 그럴 때 정약용을 떠올려 보라. 18년의 유배를 견뎌낸 그를, 자식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던 그를,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쓴 그를, 그의 삶이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 안에도 그 힘이 있다고.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고난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욕심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소리에 따를 것인가? 남의 시선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된다. 정약용은 매 순간 더 어렵지만 더 옳은 선택을 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매 순간이 아니어도 된다. 조금씩, 하나씩, 더 나은 선택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고난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로 느껴진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 했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억울함인가? 체념인가? 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약용처럼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성찰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성찰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이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책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 고난을 스승으로 삼는 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태도,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태도, 이 태도들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품격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나이에서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젊음을 잃고 체력을 잃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도 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시각,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능력, 이것들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오직 세월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당신의 나이와 경험도 그런 것들이다. 그것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도 울었다. 억울했고 슬펐고 그리웠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 그를 삼키지 못했다. 그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 밑바닥은 고요하듯이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의 내면 깊은 곳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그를 지켰다. 우리도 그 고요함을 찾아야 한다. 감정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닥의 고요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기 관리의 핵심이다. 그 고요함은 어디서 오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온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명확히 알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그 알문 성찰을 통해 온다. 매일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통해 온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이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 안에 확고한 중심이 생겨 있음을 느끼게 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게 될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돌아보게 될까? 아마 그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돌아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돌아본 것은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였을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들이 진짜 삶의 성적표다. 그리고 그 성적표는 남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두려움에 떨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 욕심을 좇으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소중한 것들을 붙잡으며 보낼 것인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낼 것인가?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약용은 그 선택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정성껏 살기로 결심하는 것. 오늘 하루 욕심을 조금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것.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 작은 결심들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매일 조금씩 글을 쓰고, 매일 조금씩 생각을 다듬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닦아나갔듯이 위대함은 한 번의 큰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온 모든 것들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 강함을 믿어라. 그리고 정약용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낫다. 실패는 배움이지만 시작하지 않음은 포기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의 출발선이 어디였든 상관없다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정하는 도착점이라고. 그 도착점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이라고. 그리고 그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품격 있는 삶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약용의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가? 이 물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이에나 유효하다. 그리고 정약용의 삶이 그 물음들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이다. 그가 직접 살아낸 답이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니라 18년의 유배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몸으로 증명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무언가가 남았다면 그것을 붙잡아 두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정약용을 떠올려 보라. 그가 유배지에서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던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유배 생활 속에서도 매일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당신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은 그렇게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된다.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 곁에 있다. 그 지혜는 당신에게 말한다. 괜찮다고, 이것도 지나간다고.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면 당신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위대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노력, 그것이 쌓여서 위대한 삶이 된다. 정약용이 그것을 증명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증명할 차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